의사는 AI에게 대체될 수도 있으나 친절한 의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또한 그것은 결코 앉아서 듣는 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영화 엘리멘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확률이 0.00001%라도 있다면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실제로 제가 남편과 아이 앞에서 조금 다툴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갤럭TV. 안녕하세요. 건강한 육아 생활을 위한 안젤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봤던 수많은 책과 영상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사실은 제가 이 콘텐츠를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책을 좀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서 이제야 들고 왔네요. 근데 앞으로도 다루고 싶은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벽 교수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책과 함께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고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감정 코칭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이게 뭔지 확 감이 오고 그러신가요? 저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한동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좀 책대로 실천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방식도 아니고 겪었던 방식은 더더욱 아니고 과연 나는 살면서 감정 코칭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인터뷰를 보고 조금 더 명확해졌고 또 영화 엘리멘탈을 보고도 도움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너무 아이에게 행동 코칭만 한다는 거예요. 이리 와, 밥 먹어, 올라가지 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등등등. 우리가 아이한테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행동 코칭에 해당하죠. 반면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억울할 때, 너무 기뻐서 흥분이 될 때, 혹은 하려는 게 잘 안 돼서 너무 짜증이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분 계신가요? 울지 마, 가만히 있어, 이런 거 말고요. 저도 감정 읽어주기는 그래도 꽤나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얼마나 있지? 라고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I love you.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사례로 하나 들면 제 아이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좀 있는 아이라 뭐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 모습을 좀 보고 있자면 하지마, 이렇게 짜증낼 거면 못하러 해!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왜냐면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육아서 많이 봤잖아요. 오은영 선생님 말씀도 많이 듣고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뭐가 잘 안 되면 누구나 속상하죠. 저도 막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올렸는데 조회수 잘 안 나오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좀 했어요. 하민아, 이게 잘 안 돼서 속상했구나. 맞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면 너무 속상하지. 엄마도 사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잘 안 돼서 속상해하고 있던 참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는 이럴 때 시원한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하민이랑 꼭 안고 뽀뽀를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던데 하민이는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하늘을 날아가는 생각을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속상한 일이 있을 땐 하늘을 날아가는 생각을 좀 해보자 라고 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또 금세 잘 놀더라고요. I love you. 그래서 제가 느낀 건 감정 코칭이란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해주는 거구나 싶었어요. 영화 엘리멘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엠버가 아빠랑 같이 장사를 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화가 주체가 안 돼서. 그럴 때 아빠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라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감정 코칭인 거죠. 자, 물론 그렇다고 뭐 짜증이 난다고 뭘 집어 던지거나 엄마를 때리면 절대 안 되죠. 그런 행동의 한계는 정확하게 그어주되,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같이 얘기해 보는 건 너무나도 유익한 것 같아요. 게다가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기도 하고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는 AI에게 대체될 수도 있으나 친절한 의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또한 그것은 결코 앉아서 듣는 수업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I love you.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부부싸움과 이혼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 당연히 높고요.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요. 정서 불안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불안도 오고요. 때문에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며 심지어 수명까지 짧아진다고 해요. 자, 근데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부부싸움이나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사전에 하시면 좋은 거. 내가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확률이 0.00001%라도 있다면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 이건 사실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순간이 아이에게는 곧 위기이고, 그 순간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게 후에 아이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순간 엄마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마자 저는 아이한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네 앞에서 싸우는 상황이 오면 말이야, 반드시 이제 그만! 이라고 외쳐줘. 그러면 멈출 거야. 아이한테 해결할 키를 준 거죠.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싸웠지만 나는 이걸 멈출 수 있어. 내가 맞닥뜨린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실제로 제가 남편과 아이 앞에서 조금 다툴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만 시끄러워!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I love you. 자, 근데 이미 지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당장 싸우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공유해드린 대로 일단은 솔직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한테 사과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해. 많이 놀랐지? 괜찮아? 등등등이요. 그리고 반드시 아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주셔야 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다 나 때문인가? 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었지만 잘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진짜로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이가 갈등 상황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아이도 친구랑 싸울 수 있잖아요. 싸움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걸 엄마 아빠가 좋은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안 싸우면 더 좋겠지만요. I love you. 자, 이제 이혼인데요. 이혼이 아이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전혀 타격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 차이는 부모의 태도에서 왔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 후에 매일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헤어진 배우자가 밉다고 아이까지 미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아이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엄마 아빠가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졌지만 너한테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잘 보였을 때 아이 역시 전혀 큰 영향 없이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역시 또 드는 생각은 이혼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 그 이혼을 하는 과정,
혹은 뭐 이혼 후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 love you. 사실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하는 노력이 아이의 감정 호칭에도 또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기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조만간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